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김문수 선대위에 윤석열 맨들 포진. 네, 오늘 김문수가 결국에는 국힘의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윤석열을 비호하고 옹호했던 이 김문수가 결국에는 이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된 거죠. 참 기가 막힌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정작 저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 수계 혐의를 받고 있는 저 윤석열이가 임명한 그런 경제, 네, 사회노동위원장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했죠. 그래서 이 본인들이 책임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권력을 잡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건데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김문수가 이 선대위원장에 한동훈이, 나경원이, 안철수, 양향자를 임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홍준표는 탈당했으니까 결국에는 이 한동훈이 그리고 이 안철수도 심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 이 국힘 자체를 해산시켜야 되는데 이 국힘 자체 내에서 정권을 창출하겠다, 다 같이 살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양양자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희망이다 하면서 뭐 제3지대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결국에는 이 윤석열, 김건희 이 자들이 영향력을 뻗치고 있는 이 정당에서 지금 몸을 담고 국민을 배반하는 행태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정치꾼들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호영, 권영세, 권성동이 그리고 황우여, 이런 자들이 또 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다가 사무총장에는 이 장동혁이, 네, 그리고 후보 비서실장에는 김재원이가 맡는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 김재원이 같은 경우에는 네, 전강훈 우파 천하통일 이거 떠들었던 자죠. 그래서 유승민이 김재원 전강훈 우파 천하통일, 이건 아니다, 징계 않고 뭐하냐, 이거 논란이 됐었던 그런 김재원이죠.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 이 정강훈 하면은 또 이 김문수가 정강훈하고 상당히 유착이 돼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또 김재원이가 또 뭐 비서실장을 맡았다, 기가 막히고요. 이 장동혁이 이자는 한동훈이한테 붙어 있다가 다시 또 지금 윤석열 쪽으로 와가지고 이번 계엄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전강훈급 아닙니까? 예, 전강훈급, 허경영급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거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하나님 계획 있다, 이런 발언을 해야 된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래서 이자가 또 이 사무총장을 맡았다라는 거죠. 기가 막히고요. 권성동, 윤상현이 나경원을 민주당이 고발했다,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나경원이, 권성동이가 또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기가 막힌 상황이고요. 지금 이 김문수는 사전투표제 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전투표제에 대한 폐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요만큼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해야 한다. 해외도 마찬가지. 비행기에다 싣고 오면 안 됩니다. 거기서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 딱 해버리면은 그러면 의혹이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국민을 분열시키는 의혹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의원 불체포 특권은 저는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냈는데 이번에 윤석열 사태를 경험해서는 이 의원 불체포 특권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계엄이라든지 내란 사태, 이런 비상계엄이나 내란 사태에서는 의원들을 체포할 수 없는 거죠. 요거 보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 비리 같은 경우에는 당장 체포를 해야 하지만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해가지고 막 체포해버리면 큰일 나겠죠. 이번에 윤석열이 하는 행태를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 부분. 네, 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많은 국민들이 설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이게 필요하냐, 뭐 과거처럼 의원들 막 체포하는 그런 시대가 뭐 가능하냐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이를 보고 나서는 야,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불체포 특권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국힘이 4년 중인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추진한다. 네, 이게 가장 적절한 모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국힘에서 이 주호영이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죠. 그러니까 주호영이가 이거 계속 지금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 그러니까 내각제죠, 이것을 계속 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호영이가 또 여기에 이 선거관리위원장, 네, 선대위원장, 선대위원장의 이름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분권형 대통령제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황우여도 이 내각제를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제 구조적 한계, 균형 견제 내각제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외쳤어요. 황우여. 이 황우여도 지금 여기 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내각제에 대한 목소리들이 크게 나오지 않겠느냐. 황우여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 내각제 개헌해야 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부부 압수수색 영장에 통일교 YTN 인수전 참여 포함, 그리고 통일교 전 간부 건진법사 통해서 윤석열 부부 만나 캄보디아 사업 의혹, 그리고 이 검찰은 전직 통일교 금고지기를 입건했다, 청탁 실체를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건진법사 비리 사건에 등장하는 통일교, 윤 정부와 얽힌 5가지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청탁, 그리고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메콩강 핵심 부지 국가단위 공적개발 원조 연대 프로젝트 관련 청탁, 통일교의 YTN 인수 관련 청탁, UN 제5사무국 유치, 네, 그래서 통일교 국제행사에 교육부 장관 초청 청탁,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이제 공신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연결이 돼 있는 게,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게 윤석열이다라는 거예요. 또 신천지 국민의힘 책임당원 조직적 모집, 네, 그래서 양심선언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윤석열 20대 대선 직전에 신천지 접촉이 드러났다라는 보도, 그리고 신천지 2인자가 김무성 통해 이만희 윤석열과 통화했다라는 이러한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이 같은 경우에는 이 불법 내란, 불법 개헌뿐만 아니라 엄청난 비리 의혹이 지금 터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을 비호하는 이러한 김문수가 국힘의 후보로 선정됐다?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 국민들은 분노해야 합니다. 이 윤석열, 김건희 이 비리 의혹, 이것도 이 비리가 사실상 이걸 덮기 위해서 내란 계엄이 전개된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정황에서 지금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준동한 게 아니냐. 결국에는 윤석열을 비옹호하는 자들이 완전 포진하고 있다. 윤석열 맨들이 포진하고 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국힘을 해산하고, 그리고 이 내란 세력을 완전 청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이를 빨리 재구속하고 김건희를 구속하고 국힘을 해산하고 내란 세력을 완전 청산해야 한다. 아니면은 대한민국에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지금 이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뭐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겠다,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추진하겠다, 이거 역풍 맞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중간에 있는 국민들은 아주 정치에 질리고 있다는 거예요. 질리고. 그때 이런 상황에서 대법관들을 탄핵해버리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그리고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려서 국민들 세금 부담을 높이고,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하여 법을 막 바꿔버린다?
이러면 국민들이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내란 세력 완전 청산에 집중하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계속 받겠다라고 당당하게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최소화하고 면책 특권을 최소화하겠다.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민 10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 투표에 붙이겠다. 그리고 재신임을 받겠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스위스가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죠. 대만이 유권자 1.5%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대법관, 헌법재판소 위에 국민투표가 있는 거예요. 그 국민투표 결정권을 바로 국민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대통령, 국회의원 200명만 갖는다? 국민은 세금 내는 노비다, 노예다, 정치적 천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가장 민주주의 국가의 최고 권력이 바로 국민투표다라는 거예요. 그 국민투표 결정권을 국민이 가져야 된다. 이것을 야오당이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저 내란 세력을 완전 청산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을 위한 법률을 바꿔나간다? 그러면은 역풍을 맞게 될 것이고, 내란 세력에 의한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대한민국이 멸망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